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방송 출연해서 했던 내용들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설 연휴로 좀 긴 휴장을 갖게 됐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쉬는 날에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또 시황 체크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볼 내용들은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추천주 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 AS 해드리기도 하면서 혹시 지금도 뭐 사도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로봇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로보티즈가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벌써 뭐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 드린 지는 한 몇 달, 한 두 달 정도 됐죠. 들어가서 많이 올랐는데 로봇이 이제 한참 잘 가다가 최근에 며칠 정도 좀 빠지니까 이제 로봇주를 더 이제 해도 될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로봇 테마가 있었어요. 작년에 뭐 로보티즈를 만약에 예제로 든다고 하면 작년에도 딱 요 시기에 로봇이 완전 대박이 났었어요. 딱 언제까지 갔냐면 3월까지 갔어요. 3월 13일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 오른 기간을 한번 잘 보세요. 오른 기간을 잘 보시면은 여기 1월 초죠. 3월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올랐어요. 두 달 하고도 조금 더. 자,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서는 11월 말에서 한 1월 초까지 요때는 상승기가 좀 짧았어요. 짧은데 단기간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10,000원에서 갑자기 3만 얼마까지 갔으니까 올해 올라간 것만큼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이때는 굉장히 한 달 정도만 올랐어요. 한 달 정도. 이때는 두 달 반 정도. 대신 이제 가는 구간을 보면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니까 좀 오래 가죠. 이때는 스트레이트로 달려버리니까 한 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올해는 어떠냐? 202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가는 시기를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갔다 쉬다가 이렇게 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주는 이미 이제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다고 봐요. 저는 뭐 뚫고 갈 수 있지도 않냐?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베팅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베팅한 자리는 여기잖아요. 2만 원대 초반, 2만 원 이하. 저는 여기서 베팅을 했지만 지금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팅할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과거와 지금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래량도 비슷하죠. 항상 이 정도의 거래량과 물론 거래량은 이때가 더 많았던 거는 이제 주가가 낮으니까 더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그 사이에 뭔가 상황이 더 나아진 게 있느냐? 재무 상태 한번 볼까요? 재무 상태 똑같아요. 2020년도에도 적자였고요. 21년도에도 적자였고요. 22년도도 적자고요. 23년도도 적자고요. 24년도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황이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냥 테마주로 중간에 한 번씩만 터질 뿐 더 이상의 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로봇주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또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뭐라고 금요일 방송 전략 드렸냐면 한 번 더 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주가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한 35,000원, 3만원 요 정도 뭐 일봉 차트에서 한 21선 정도에서 조정 받으면은 그쯤에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어요. 앞으로 4만원 넘어서 막 5만원 간다 그런 전략까지 드리는 건 아니고 좀 빠지면 한번 다음봐도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공략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인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봇 테마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삼성이 인수된 기업이고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애들은 LG전자의 투자는 받았으나 더 이상 뭐 인수가 된다던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도에도 보면은 슈팅이 나왔는데 죽지 않고 추세를 이어갔고 2024년도에도 이때는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게 막 큰 상승은 없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 중간에 한 번 더 슈팅이 있었고, 그러니까 얘는 딱 보면 아까 이제 로보티즈랑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정한 대장주인 거죠. 그리고 그 대장주가 마지막 호재가 이번에 삼성 인수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라서 얘도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삼성 인수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 내용 다 반영이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저도 이것도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이지만 저도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로봇 테마는 아직 이 로봇이라는 재료는 남아있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거 사시면 돼요. 안 사시면 되고,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의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똑같아요. 얘도 만년 적자 기업이에요. 만년 적자. 23년도에는 대규모 적자가 났고요. 24년도도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봇은 돈을 버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레인보우는 삼성이라는 백그라운드와 사실 그게 다였죠. 삼성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마저의 재료도 없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좀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한번 노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로봇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우주항공 테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비싼 주식이죠. 비싼 주식이라서 추천할 때도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럼에도 가더라고요. 왜냐면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요즘에 그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요즘 우리 시장이 주도주가 대형주예요. 그쵸? 그리고 이 대형주는 대부분이 실적주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어떤 수급이냐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은 동급이에요. 우리가 미국장을 보시면 미국 증시가 어떻죠? 걔네는 소수의 기업들이 증시를 이끄는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 기업들,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죠. 거기 이제 브로드컴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얘네들이 사실상 미국의 주식시장을, 특히 나스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최근 100여 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것은 상위 3% 정도 되는 기업들이고, 얘네가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을 합니다. 그 나머지 97%는 그냥 상장됐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기업이 몰락해가지고 주가도 바닥을 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느끼셨겠지만 작년에 미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번 이유는 그냥 대표주 사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대표주 사면 오른다.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그런 것들. 그냥 대표주 사면 다 올랐어요. IT 쪽에 있는 대표주들. 근데 우리가 아는 것들, 막 이상한 신기한 거 말고 양자 이런 거는 최근에야 좀 주목을 받았던 거고, 그 이전에 이제 대표주 사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듯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당 주식수가 막 비싼 주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주식수가 많이 비싸게 올라가더라도 중간중간마다 액면 분할을 한 번씩 하면서 주가를 5분의 1, 10분의 1로 계속 이제 까준단 말이에요. 액면 분할하게 하면서. 그래서 한 주당 100만 원이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이제 10만 원이 돼버리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된 주식수가 좀 늘어나고, 그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과정을 걸쳐가지고 또 계속해서 상쇄를 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냥 두면은 그 주가가 막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저걸 조절해주면서 미국장은 계속 장기 우상향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솔직히 40만 원짜리 주식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지금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가지고 저런 대형주들, 저런 대형주가 주도주가 되고 있고, 얘네가 실적도 좋고 얘네가 수급을 다 완전 빨아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미국의 상태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큰 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큰 손들의 투자 방식에 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 3년 사이 제일 핫한 투자 방식이 ETF를 통한 투자 방식이에요. ETF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2차 전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2차 전지 중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모르니까 그냥 2차 전지 ETF를 사면 돼요. 심플하죠. 뉴스를 보니까 인공지능이 좋대. 그럼 인공지능 관련주 뭐 사야 되지? 모르겠어. 그냥 ETF 몇 개 중에서 고르면 돼요. ETF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 ETF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심플하죠. 내가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 그 주식도 잘 모르겠고 뭘 사야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TF를 통한 투자 방식이 최근에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큰 손들이 저런 데 투자를 하고 있고 개미들도 저런 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이 ETF에 모이게 되겠죠. 그럼 ETF들이 대부분은 이제 업종 대표주를 거의 필수로 담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AI ETF인데 엔비디아가 없다? 그러면 그 ETF 안 삽니다.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엔비디아를 안 산다? 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는 필수로 담게 돼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2024년도에 잘 갔던 업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이제 소수의 종목들이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40만 원, 한 주당 가격은 나 투자금이 지금 뭐 300만 원밖에 없는데 40만 원짜리 주식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는 종목을 분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에어로는 증권가에서는 뭐 저 목표가를 보니까 50만 원 이상도 보는 데도 있고 그래요. 47만 원도 있고요. 보니까 48만 원, 56만 원, 뭐 증권가마다 달라요. 근데 제일 비싼 목표가가 56만 원인 것 같아요. 53만 원도 있고요. 50만 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방산 대표주입니다. 우주항공 대표주가 아니라 얘는 방산 대표주예요. 그래서 한화에어로에 대해서는 전고점 한 45만 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를 지금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노스페이스의 경우는 이제 바닥주거든요. 얘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 한화에어로 드리면서 같이 드렸던 건데 뒤늦게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재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도 반토막 났고 상장 초기 대비해서도 많이 빠져가지고 드렸던 건데 이런 바닥주는 사실 그 큰 부담은 없어요. 뭐 ETF의 수혜 그런 걸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변동성과 테마성으로 보는 거죠. 얘는 이제 한 2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바닥주 되게 좋은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추천도 제가 한 서너 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직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주 대한전선에 대한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이 잘 올라왔는데 요즘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저는 매수기회라고 봐요. 빠지면 매수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전력 전선 쪽에서의 대표주는 아니에요. 지금 전력망이나 전선 쪽에서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애들이 대장주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같이 가고 있어요. 이제 신고가죠. 이런 애들이 대장주고 비싸죠. 50만원짜리. 부담스럽죠? 그치만 이런 거 사야 지금 수익 납니다. 지금은 그래요. 왜냐면 소수의 기업, 상위 소수의 기업이 지금은 모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중소형주가 요즘 상대적으로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대표주이고, 저는 이제 대한전선의 경우는 저 친구들이 가니까 대한전선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로 제시를 이제 드린 겁니다. 실적도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빠지면 들어가시면 되고, 그때 이제 15,000원 이상 보자고 했던 거라서 연구간 대비해서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올해 2025년도 연말까지 본다면 저는 2만원 이상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미국 최근에 뭐 화재도 있었고 전력망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주, 전선주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SNS텍 요것도 드리고 이제 잘 가고 있죠. 조용히 가고 있는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실적이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SNS텍, 사실 지금 반도체 대장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얘가 우리나라 대표주로 가고 있는데, SNS텍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수혜주이기도 하고 SK 하이닉스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실적 좋고 해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지금 추천을 하고 있냐면, 제가 대형주를 드렸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제가 12월달, 11월달에는 대형주 추천을 많이 했어요. 바닥에 있는 대형주를 많이 드렸고, 걔네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효성중공업의 경우도 예전 추천했을 때가 작년 제가 가을 정도로 생각나거든요. 아마 효성중공업 제가 9월 달에 추천했을 거예요. 이때쯤에. 그리고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그죠? 제 기억에 이거 효성중공업 30만원대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것도 대표주긴 해요. 근데 현대로템도 이거 되게 옛날에 드렸어요. 그때 4만원대? 4만원, 5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올 여름 정도가 되겠죠. 그때 드렸던 게 이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를 제가 드렸던 건 이미 시간 많이 지났고, 지금은 대표주들이 슈팅에 나오고 있긴 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주도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도주의 시간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는 낙폭과대주나 이제 바닥주, 중소형주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이쪽이 좀 소외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저런 곳에서 대박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대형주가 주도주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데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좀 이따 이거는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드렸고, SNS텍에 대해서도 더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목표가 제가 33,000원 정도 제시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그때 드렸던 건데 한 15만원 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 다른 2차전지 기업들보다 좋은 거는 얘네가 하고 있는 영역들이 순수 배터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은 순수 배터리는 지금 위기죠, 위기인 상황인데,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ESS라든지 또는 전고체라든지 그런 게 나와주면은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순수 배터리 기업은 좀 어려워요. SK이노베이션은 얘네가 이제 SK
ENS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천연가스 재료 가져가게 됐고, 원래 하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 거기다가 SKO는 순수 배터리 회사죠. 자회사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가지고 완전 에너지 기업이 돼버렸어요. 에너지, 토탈 에너지 기업. 그런 게 요즘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나마 2차 전지 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제일 좀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에코프로보다는 얘가 훨씬 사정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는 순수 배터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모나용평은 지난번에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이제 올랐던 거라서,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추천드려가지고 한번 수익 한번 내고, 그 다음 요쯤 들어갔던 거는 이제 실패.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요때인가 11월쯤에 바닥 나왔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모나용평이 용평 리조트인데 이번에 계엄 사태만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좀 더 놀러 가고 그런 분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계엄 사태 때문에 좀 레저 관광 산업이 많이 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몰라요. 이번에 그 다가오는 장기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때 또 매출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용평은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김정은과의 대화를 하겠다, 뭐 그런 게 재료가 될 수 있죠. 좀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트럼프 정책주를 보자는 얘기 하다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HI가 지금 원전 대장주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좀 위험합니다. 이제는 많이 올랐고, 바닥에 있는 원전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뭐 많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가 진짜 대장주는 맞는데, 실질적인 대장주는 두산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 대장주고, BHI는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가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바닥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BHI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뒷받침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시면은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주라는 상징성. 그래서 이제 좋은 거고, BHI는 원전 테마 쪽에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LNG 저기 복합 화력 설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원전 또 저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 등등등. 그리고 BHI도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가는 기업입니다. 같이 해외 진출해서 팀 코리아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그런 것도 또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제시한 23,000원대 다 도달해버려가지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좀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만 관심을 좀 갖게 되죠.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닌데, 이 주식을 보면은 과열과 침체가 항상 반복이 돼요. 과열 구간이 있으면 침체 구간이 있고, 침체 구간이 있으면 과열이 있고, 이게 계속 주가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오르는 주식도 그렇고 내리는 주식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바닥 보시면 제 차트에는 이렇게 이제 과열과 침체를 표시를 좀 해놓고 있는데,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면 침체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첫 과열 구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 과열 에너지보다는 지금 에너지가 좀 더 적은 편인 거거든요. 이때가 정말 에너지가 셌던 쪽인데, 침체를 딛고 올라오는 첫 과열 구간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제일 수익이 좋아요. 뭐 어떤 종목을 보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표를 이용해서 종목을 볼 때도 좀 참고를 하면은 저런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티웨이항공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어느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냐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침체를 끝내고 올라오는 첫 과열 구간, 이럴 때가 물려도 이런 데는 한번 해볼 만해요. 침체가 끝나고 나오는 첫 과열 구간, 이걸 봤으면, 올라가는 걸 봤으면 한번 잡아봐도 돼요. 이런 거는 단타하면 수익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항상,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많이 노려보려고 합니다. 단기 투자를 할 때. 그런 게 잘 간다. 그래서 이번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그런 자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침체 구간 끝났고 첫 과열에 들어가서 우주항공 테마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주항공 테마 쪽에서 캔코아가 지금은 후발주 중에서는 제일 좀 힘이 세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아마 단타로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실적은 꽝입니다. 실적은 엉망이라서 이번에 적자 나올 거예요. 작년에 흑자였는데 이번에 적자여가지고 실적은 엉망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테마로만 봐야 되는 겁니다. 시총이 1,400억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후발로 올라오고 있어서 앞서 봤던 대형주들에서 이제 좀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똑같아요. 원전도 얘가 좋지만 실적적으로 다 좋지만 이제는 좀 바닥주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런 이제 금요일 방송이 좀 저도 그렇게 방송 컨셉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머니 마스터라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시장을 완전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특징 종목이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딱딱 제 시각에 맞춰가지고 분석도 해드리고 하는 방송이라서 옛날에는 제가 방송 나가면은 이제 추천주를 드린다던가 또 종목 상담을 한다던가 그런 컨셉의 방송이었다면 머니마스터는 아니에요. 그냥 좋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두서 없이 그냥 시장에 대한 얘기 주제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오는 방송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방송에 나가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하고 왔습니다. 시간 되게 오래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자 후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는 제가 우리넷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종가로 드린 거예요. 종가 매수로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장에서 이제 그 양자 테마가 금요일날에 여기 안 나오죠. 키움 국내 버전이라 안 나오는데 양자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좀 빠져서 끝났어요. 아이온큐나 뭐 저기 리게트 컴퓨팅이나 그런 것들. 근데 양자는 3월달에 재료가 있거든요. 3월달에 요 GTC 행사가 이게 3월 20일에 있어가지고 양자는 저는 좀 바닥에 있으면 사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넷은 양자 테마로 마지막 추천주 드렸고 실적은 좋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양자 쪽은 어떤 뭐 대표주라고 할 만한 게 딱히는 없어요. 굳이 대형주 중에서 찾는다면 뭐 SK텔레콤 정도? 이 정도는 저는 양자 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해요. SK텔레콤 정도는 양자 대표로 볼만한데 이제 최근 좀 약간 하향세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방송했던 거는 다 정리해 드렸고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일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드릴 텐데 다음 주에도 미국 기업들 실적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대충 살펴봐도 다음 주에 은행주들이 초반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잉, GM, 뭐 항공주 나오고 스타벅스도 있고 수요일날부터가 본게임 시작이에요. 수요일날부터 ASML,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IBM, 또 반도체 램리서치, 또 이게 수요일날 엄청나죠? 목요일날에는 이제 인텔 실적 있고 나머지는 뭐 비자, 마스터카드, 애플도 있네요. 애플 목요일날 실적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에는 에브비, 엑슨모빌, 쉐브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빅7 그 M7 해당되는 미국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제가 연휴에도 계속해서 방송 열어서 전략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